오늘 오전 LA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일어나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로 선거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을 빠르면 이번 주 상정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신청 기각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일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부터 3년간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대형 산불로 신음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 LA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일어나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급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LA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시미밸리에서 오늘 발화한 산불로 로널드 레이건 프레지덴셜 도서관과 인근 주택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최고 풍속 시속 80마일에 이르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닥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센타크루즈 캠프사이트에서 55세 노숙인 여성이 사망했고 마데라 카운티에서도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쳐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LA 서부 부촌인 벨레어, 브렌트우드 등으로 번진 산불로 주민 9천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이 불은 마른 유칼립투스 나무가지가 강풍에 날려 전력선에 걸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파악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30만 가구에 강제 단전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30개 카운티에 걸쳐 150만 명이 강제 단전의 영향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를 휩쓴 불길은 확산에 제동이 걸린 듯하지만 캘리포니아 소방국 대변인 스콧 맥리는 주 전체에 걸쳐 진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강제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은 현재 15만여 명에 달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로 선거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론킴 하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를 현행 승자 독식제가 아닌 순위 선택 투표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기 투표와 11월 5일 뉴욕주 본선거에 붙여져 있는 이번 주민 발의안은 2021년 1월부터 뉴욕시장과 공익공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가 1위에서 5순위까지 후보를 정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가 1순위로 뽑은 후보가 최저 득표율을 얻게 되면 그 후보는 탈락하게 되고 해당 후보가 받은 투표에 2순위 지명자가 득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과반수 득표율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김 의원은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한 매우 공정하고 진보적인 제도로 단 한 후보의 선택권밖에 없는 기존 투표제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버클리 등 11개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3월 그레이스맹 의원이 발의하고 한인사회가 촉구한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을 빠르면 이번 주 상정할 예정입니다. 미주 민주포럼은 28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가 이번 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을 정식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민주포럼 측은 연방 하원 아태소위에서 소식을 전해왔다며 지난 1년 동안 한인사회가 간절히 노력해온 법안과 결의안이 아태소위원회에 상정되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등 전국 39개 한인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해달라는 한인사회 염원을 담은 서한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대북 인권특사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조사를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제외공관들에서 직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라 한국 정부는 제외공관 180여 곳에 회계 담당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5개 제외 공관들에서 회계 담당 직원들이 장기간 회계 업무를 전담할 수 없도록 담당 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공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주미 대사관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이 3천만 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돼 외교부가 추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 독일 대사관의 회계 담당 행정직원 A씨는 공과금 영수증을 위조해 수년간 총 7억에 가까운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해임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외공관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회계 담당 행정직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은 담당 행정직원들이 장기간 회계 업무를 전담한 것이 회계 비리의 빌미가 된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기적으로 공관의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공관장이나 주재관이 교체되더라도 경비 처리를 위한 예산에 쉽게 접근해 허위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공금 횡령이 적발된 독일 대사관 소속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이미 착수했고 주미 대사관 등 회계 비리가 드러난 다른 제외 공관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계 담당 행정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에 전 세계 185개 제외공간 회계 담당 직원 전원을 교체하고 정기 감사와는 별도로 수시 감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올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규 신청 기각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신청자 4명 중 1명은 탈락했습니다. 전미정책재단이 발표한 2019 회계년도 H-1B 신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3분기까지 접수된 H-1B 신규 신청서 88,324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27,707건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1B 신규 신청 기각률은 2015년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0 회계년도부터 2015 회계년도까지 H-1B 비자 기각률은 8%를 넘지 않았는데 이때보다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올 들어 분기별 기각률은 1분기 32%에서 2분기 때 무려 35%까지 치솟았다 3분기 들어 10%대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H-1B 연장과 갱신 케이스의 경우도 기각률이 급증하면서 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앞으로도 H-1B 비자 심사에서 기각과 추가 서류 요청이 대폭 늘어나는 등 H-1B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일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부터 3년 동안 또 인상될 예정이어서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유틸리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콘에디스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4% 그리고 가스요금 7.5%를 차례로 올리기로 주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와 에너지 관련 감시 시민단체는 콘에디슨 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 충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인상료율이 적용되면 뉴욕시 5개 보로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달러 오른 76달러 43센트가 되며 2023년에는 지금보다 10달러가 더 오르게 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의 경우 3년 뒤 평균 115달러 69센트로 인상됩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평균 2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스요금은 가구당 평균 40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콘에디스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자금으로 연평균 30억 달러를 전기와 가스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은퇴자 협회 등은 올 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콘에디슨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낙후된 설비 탓만 하며 요금 인상을 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정책의 시행 우려에 따라 뉴저지 아시안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미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건강보험이 없는 아시안과 히스패닉 어린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뉴저지 정책연구소인 NJPP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뉴저지의 18세 미만 아시안과 히스패닉 무보험자가 2,621명 증가했는데 반면 18세 미만 백인과 흑인은 무보험자가 3,591명 감소했습니다. NJPP는 이 같은 원인은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상당수는 아시안과 히스패닉으로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가 이민 신분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정부가 제공하는 어린이 대상 메디케이드인 뉴저지 패밀리 케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뉴저지 패밀리 케어 가입자는 약 77만 9,700명으로 지난 2018년 5월 기준 81만 9천 명보다 줄어들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은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백인과 흑인은 이 같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JPP는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 가정 어린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경찰이 이달 들어 타운 내 주요 도로에서 실시한 보행자 안전 관련 함정 단속을 통해 100여 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경찰은 앤디 민, 마이클 비에트리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과 공동으로 어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제2차 보행자 안전 세미나를 열고 함정 단속을 벌인 최근 2주 동안 107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1차 보행자 안전 세미나 실시 후 2주간 진행된 예비 단속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 규정을 위반한 206명의 운전자에게 구두 경고가 주어지고 10월 들어 지난 2일 브로드애비뉴와 웨스트 워싱턴 플레이스 교차로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 40여 명을 무더기 적발하는 등 총 4차례 단속을 통해 10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82명에게는 횡단보도 정지 규정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200에 벌점 2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이달을 끝으로 집중 단속은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보행자 역시 안전을 위해 무단 횡단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단 횡단이 적발되면 $54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12세에서 19세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청소년들의 비만 가능성과 관련해 집 주변에 패스트푸드 매장이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비만 가능성이 더 높으며 소수계 저소득층 남학생의 고도 비만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에 가까이 살수록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YU 연구원이 시 공립교 학생 350만 명의 신장과 체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세에서 18세까지는 19%가 비만이며 37%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스트푸드 매장과 반블럭 거리 내에 살았던 학생은 20%가 비만이고 38%가 과체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식품점이나 델리와 반블럭 내에 사는 청소년들은 21%가 비만이고 40%가 과체중이었습니다. NYU의 브라이언 엘벨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방의회는 더 건강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류 판매점이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없게 하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수와 위치를 규제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의 한 연예인이 소셜 네트워크의 악성 댓글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특히 SNS를 통해 악성 댓글과 유해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자살 충동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SNS 매체 인스타그램이 자살 관련 컨텐츠 등을 차단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지난 10년 동안 56%나 급증했습니다. 원인은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살예방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집단은 하루 1시간 정도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70%가량 높았습니다. 게시물을 보며 느끼는 자괴감이나 우울증이 청소년들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지난 2017년 영국에서 14살 소녀 물리 러셀은 SNS에서 자해 관련 사진 등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SNS 콘텐츠로 인한 자살 유발 문제가 불거지자 SNS 매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만화, 그림, 영상 등 자살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인스타그램은 자살이나 자해 관련 이미지 노출을 최대한 막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더 강력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사이버 불링과 SNS에 노출되는 콘텐츠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 그러잖아요. 어떤 인기 연예인이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자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살예방재단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10대들의 단순한 소통수단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모의 합리적인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한국에서는 온라인에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곳곳이 할로윈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LA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커스튬 등 김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먹만한 호박부터 어른도 한아름에 안을 수 없는 거대한 호박까지 다양한 호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어린이와 호박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보는 어린이도 눈에 띕니다. 연중 내내 열리는 호박 농장이지만 할로윈을 앞두고 나들이에 나선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Just to pick up a few to carve this evening, because Halloween's on Thursday, so just getting in it and yeah, for fun. Kids are gonna love it. There's a slide, there's the train that is very interesting, and all the pumpkins. So it's the third year in a row that we come here, and it's very fun. 펌킨 패치 외에도 동물을 만져볼 수 있는 패팅주와 기차 라이드,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각종 할로윈 소품을 내놓은 매장들 역시 의상, 가발, 분장 등 다양한 코스튬을 준비해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해 영화와 TV쇼 속 등장인물을 재현한 코스튬이 인기입니다. There's cats, there's cops, there's anime characters this year are pretty big. Stranger Things, Riverdale. 전미소매연합 NRF에 따르면 올해 할로윈데이를 맞아 미국민 47%가 코스튬을 입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품과 장식품 등으로 1인당 평균 $86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NYPD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경찰견 졸업식을 갖고 샘 이 경관을 경찰견 핸들러로 임명했습니다. 샘 이 경관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경찰견 핸들러로 임명된 것입니다. 뉴욕 한인 경찰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샘 이 경관과 함께 할 경찰견은 저먼 세퍼드 종으로 이름은 미카일로 명명됐습니다. 미카일은 폭발물 탐지와 마약 탐지,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LA 수피리어 코트는 페이스북의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 포스팅을 통해 한인 여성 나 모 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하다 소송을 당한 김 모 씨에게 $50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모임에서 나 씨와 시비가 있었던 김 씨는 많은 한인들이 가입돼 있는 캘리포니아 한국인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 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고, 이에 나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인 ID NYC가 내년 발급 5주년을 맞아 새로운 혜택을 대거 추가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맨하탄 위트니 미술관과 아폴로 극장, 링컨 센터 재즈, 바지 뮤직 등이 새롭게 추가돼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쿠키즈 키즈 백화점과 온라인 꽃 배달업체 1-800 플라워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1월 ID NYC 카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온라인과 접수처를 통해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개월 사이 9차례에 걸쳐 ATM 기기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3인조 절도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3인조 절도범들은 지난 9월 6일 브루클린에서 윌슨 애비뉴에 있는 ATM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19일까지 브루클린과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파손하거나 훔쳐 도주하는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범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구 모자와 후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